안녕하세요. 저는 목파나가 이윤엽이고요.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. 춘일형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8살 차이 나요.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먼저 춘일형이 되게 보고 싶고, 지금 많은 형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춘일형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,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, 여기 선배들 뭐 호경이 형이나 문상이 형,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주영이 형들은 저의 수원고등학교 미술부 선배 형이었고, 그러니까 그 형들은 그 당시에 졸업을 한참 한 다음에, 나랑 8살 차이가 나니까 같은 학교를, 미술부를 같은 활동을 한 적은 없었어요. 근데 그 형들이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었고, 그 사람들이 그 형들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처음 본 형들인데,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정성스러웠었죠. 졸업한 사람이 그때 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때리기도 하고 뭐 말들도 했지만, 그럴 때 나 말고, 나의 인생 말고 다른 세상이 있고 더 큰 세상이 있고, 그 큰 세상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지점에 대해서 그 선배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고민을 주셨던 것 같고, 그게 그 이후에 나의 작품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배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고,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한참 극장간판 그리고 노가다를 하다가 아주 늦게 대학을 들어갔어요. 근데 들어갔는데 공부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고, 뭐 딱히 대학 들어가서 한 건 없어요. 그러니까 학생회 일만 했었는데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. 87년,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87년이니까 87년에 극장간판을 시작을 했고요. 극장간판이 망했죠. 극장간판을 더 이상 안 하게 됐죠, 세상이. 그래서 극장간판을 한참 하다가 본의 아니게 극장간판을 할 수가 없었죠. 근데 그때는 저는 내가 화가하거나 목판화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고,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극장간판쟁이가 되고 싶었었는데, 그 꿈을 극장간판이 없어지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극장간판이라고 하는 거, 지금 내가 목판화 작가로 쓰는데 극장간판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 하면, 본다는 거죠.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작업실 안에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, 내가 그림을 그리면 누군가 그 그림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죠. 그러니까 극장간판은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내 등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 게, 내 극장간판 작업할 때 지금의 내 작가에 영향을 끼친 시간. 대학 다니고 그런 거에서 내 작품에 영향을 끼친 적은 없고, 그다음에 제가 민중이 뭔지 알고 싶었었고요.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, 그럴 때 선배들이,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들은 대학생이었고, 그 형들은 뭐 집회나 독재 타도나 뭐 이런 거 구호를 많이 외치셨었고,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나는 극장간판을 그렸었고, 그러고 노가다를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흐지부지 보내고 다시 내가 작가로 섰을 때,
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중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그림이 왜 저렇게 내가 알고 있는 노동자는 머리에 두건을 쓴 노동자도 없고 주먹을 불끈 쥐고 크게 외치는 노동자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걸 노동자라고 할까라는 것 때문에 그 선배들하고 굉장히 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그게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내가 정말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 그림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왜 내가 싫어하는 그림을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래서 든 생각들이 민중이 도대체 뭐고 민중미술이 도대체 뭔가, 내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나보고 민중미술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민중미술을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정말 민중이 뭘까 하고 들어간 곳이 대출이었었고, 대출이에서 한 1년을 같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살고 뭐 그러면서 여러 사건들에 휩쓸리게 돼요.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바로 용산 사태에서 그 철거민들이 5명이 죽고, 그다음에 기룡에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단식을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 현장에 계속 있게 되고, 그 현장에서 그 요구하는 미술가들한테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. 근데 그 시간이 한참 됐었고, 그 한참 되는 시간 동안 민중이 뭐지라는 생각에 끈을 놓치게 됐고, 어느 순간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. 제 스스로가. 그러니까 별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그리거나 나를 그냥 그리는 것을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라고 그냥 지금은 이해합니다. 어떤 거냐면, 목판화라고 하는 거는 칼을 나무를 깎잖아요. 깎고 없어진 부분이 아니라 남는 부분이 찍히는 것인데, 그래서 그 안 찍히는 부분을 깎게 되는 거고 결국은 찍히는 부분이 남는 거니까 깎아야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목판화고, 판화라는 매체가 그렇죠. 그 복제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인데, 그런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 왜 나무를 맨날 허구한 날 깎는 게 참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오히려 나무를 그 위에다 붙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느 날 뜬금없이 했던 거고, 나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오려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안 깎아도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목판화가 계속 그 반복적인 일에서 어느 날 이렇게 잠깐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기분, 뭐 그 정도의 작업입니다. 그다음에 지금 설치 중인 작업은,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작업이 딱히 이렇게 어떤 큰 생각이나 어떤 담론을 가지고 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내 생각을 창문 너머에서 낚시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매일매일 이렇게 건져지는 얘기를 건져지는 얘기들을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형식도 없고 기법도 없고, 그런데 이제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.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가들의 배설물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사실은 저는 예술가의 배설물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지금 제가 하는 작업들은 사실은 오래된 건 20년 전에 한 것도 있고 어제 하다가 온 그림도 있어요. 그러니까
또 그 작업들이 때때로 계속 어떤 사건들을 만나서 그 사건들 속에서 이렇게 나온 작품들이니까 어쩌면 그게 그 전체의 그림이 저인 거죠.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 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형들, 선배들이 이렇게 막 계속 활동할 때는 사실은 고등학생이었고, 그 다음에 형들이 어떤 운동을 하거나 막 이럴 때는 나는 극장간판쟁이였어요.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느낌으로 알고 있고, 언젠가 어디선가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전시를 가보긴 했었어도 사실은 그 작업이라든가 그 형들이 정말 천착하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후로 내가 작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을 하면서 지금 그때 그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됐죠. 근데 아는 것도 사실은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겠죠. 내 느낌상으로. 예? 근데 이 전시를 하면서 소외라고 하는 건 내 개인적으로는 고삐리 이윤엽을 만나고 극장 간판쟁이 이윤엽을 만나는 것, 그 다음에 뭔지 몰랐지만 어디선가 데모도 하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선배들을 다시 만나는 것,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최춘일이 맞아요. 춘일이 형이 맞고, 그 형이 없어서 좀 외롭고 잘 받아줬죠. 춘일이 형이 잘 받아줬죠. 나한테 바람보다 먼저 저는 최춘일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.